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 일단 74,700원까지 반등이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겨우 나오는 중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요. 많이 안 좋죠. 자, 지수 보시면은 코스닥은 15% 빠졌다가 지수가 한 7% 정도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는 12% 빠졌다가 한 5% 정도. 자, 낙폭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이거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은 원인, 삼성전자도 직접 관련이 돼 있죠. 자, AI 시대가 열렸는데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만든 AI 칩들 공급은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모델은 없다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블랙엘, 새로운 AI 칩이죠. 결함이 생겼다는 부분. 악재가 겹쳤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거죠. 과연 AI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줄 것인가? 이게 퀘션 마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많이 내려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지펀드나 이런 친구들이 싼 엔화를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뭘 많이 샀을까요? AI 반도체 주식들, AI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실제로 엔화랑 가장 관련이 깊은 상관계수가 높았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헤지펀드들이 AI 주식에 베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가 급등했죠.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돈 갖다 더 넣어라. 주식을 팔았습니다. 뭐를 팔았을까요? AI 섹터를 팔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인데 중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기름이 들어오잖아요. 얘네 전쟁 나서 거기에 봉쇄되면은 우리나라 유가 폭등하고요. 물가 폭등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럼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요. 9월 17, 18일 FOMC 열립니다, 여러분. 8월에는 없고. 자, 여기서 금리 결정하겠죠. 0.25냐 아니면 빅코스로 0.5로 가느냐. 두 번째, 9월 말 10월 초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올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될 정도로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중동 문제.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입니다. 10월까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AI 반도체, AI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자, 시황적인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계산책론입니다.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 항상 앞서가죠. 일정 기간. 근데 이거를 실적, 펀더멘탈 뭐 이런 거 개별 주식으로 바꾸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해당이 될 거고 주가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단기간 내에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반려견이 좋아서 일찍 나갔는데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가야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내려가고 저평가 종목은 올라갑니다. 반려견이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근데 일정 거리가 되면은 다시 얘는 앞서갑니다. 그 일정 거리 될 때까지 10월 초까지는 10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고생해야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특히 AI 섹터들. 결자 해지라고 여러분 있죠. 주가를 올린 세력은 AI입니다. 끌어내린 색도 AI죠. 얘네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는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자, 오늘 시황 얘기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슈 얘기하고요.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리포트 준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있으시면 최근 같은 험악한 장에서 변동성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사야 될지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여러분 지분관계 삼성생명이 대주주죠. 국민연금 공단에서 7% 넘게 갖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여러분 28% 정도는 대주주 물량이라는 얘기입니다. 2대주주까지 포함해서. 자, 외국인 한 56% 들고 있습니다. 84%죠. 이것만 하더라도. 기관 물량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내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거 개인이 이 물량으로 기관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삼성전자 주가 사서 수익을 보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의 전략 전술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쉽게 말해서 매집 전략과 출구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삼성전자 출구 전략을 원할 단계는 아니죠. 매집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얘네들이 물량을 걷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요. 저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 사긴 삽니다. 주가 안 올라가죠. 그죠? 외국인 산다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패턴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 단계로 삽니다. 첫 번째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살짝 올려 사죠. 세 번째 근저고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물량 확보할 때까지 이렇게 과정이 긴데 지금은 저가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직 1단계, 2단계, 2단계도 채 안 갔습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황이 안 좋고 당연히 AI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겠죠.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지금처럼. 자,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은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전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있죠. 상각 3등 분할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1등인데 TSMC한테 뒤처져 있습니다. 비중이 TSMC 파운드리 부분이 6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10%밖에 안 돼요. 두 번째, 잘 아시는 HBM 여기 뒤처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 하이닉스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60% 돼요.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HBM이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니 많이 참 논란이 많습니다. 로이터에서 보도했는데 된다 안 된다.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HBM은 어떤 거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바로 이겁니다.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은 겁니다. 이거 12단짜리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8단짜리인데 이거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연말부터는 12단 써야 되거든요. 하이닉스도 아직 이거 준비 중입니다. 통과는 된 것 같고 삼성전자 아직 이거 통과 못했습니다. 12단.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가가 견인이 될 겁니다. 퀄테스트 얘기만 나도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12단.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8단이 아니고 8단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AI 기능이 향상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데이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HBM 이슈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TSMC랑 시총을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 이거 절반밖에 안 됩니다. 1200조 가까이 되죠. 엔비디아는 3500조입니다, 여러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분의 1인가요? 7분의 1.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1등인데 넘버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가 너무 뒤쳐져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자 팹뉴스가 있고요. 설계하는 거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오사트 후공정이죠. 이거는 대부분 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팹뉴스 기업이 적어요. 이거는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걸 만들고 있죠. 거의 90% 이상. 오사트는 그래도 삼성은 오사트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후공정.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TSMC보다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HBM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되냐 안 되냐. 통과는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냐?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이적인 수율입니다. 수율은 뭐냐면 불량품이 얼마나 적게 나오느냐. 80%거든요. 10개 중에 2개만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웨이퍼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폐기해야 됩니다. 이 80% 수율을 넘어가야 돼요. 자, 퀄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퀄 테스트는 통과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여러분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HBM이 여러분 자 하이닉스 매출 비중에서 얼마나냐면요 40%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점점 더 늘리겠죠. 일반 D램보다 4배 정도 마진이 많이 남아요. 이게 목숨 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다. 자, 새로운 AI 칩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AI 가속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엔비디아 AI 가속기거든요. 여기 나오죠. AI 칩이 작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M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가 뭐냐면 여러분 AI는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러닝 기능이 있어요. 학습 기능.
거기에 필요한 게 AI 가속기입니다. 여기에 결함이 생겼다는 거.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는데, 이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엘이 출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가속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출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AMD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 공급 라인. 자, 엔비디아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세기 누릴 가능성이 있다. AMD 라인과 삼성전자 라인,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점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AI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죠.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CXL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까 AI 칩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HBM 칩. 여러 단어 쌓잖아요. 여기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됩니다. 그죠? 데이터를 쌓는 과정에 그냥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CXL은 뭐냐면은 많은 정보를 물론 쌓는데 컴퓨터 기기 내에서 공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컴퓨터 안에 인터페이스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빨리 정보를 누실 없이 보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5명이 있는데 물을 써야 돼요. 1리터짜리 물통을 5개를 줬습니다. 각자 알아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되면 덜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물도 있고 모자란 물도 있겠죠. 근데 이게 HBM 구조라면 CXL은 뭐냐면요. 5명이 있는데 5리터 물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사이좋게 서로 덜 쓰는 사람이 있고 더 쓰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공유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HBM은 여러분 과거 유물이 될 겁니다. 필요 없어지게 돼요, 이게. 속도 빨라지게 되니까 자, 메모리 칩 CXL 메모리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인터페이스를 넓힌다. 그 안에 고속도로를 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주가가 못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생겼죠. AI 가속기 내년부터 출시되면 자, AMD에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엘의 결함이 생기면서 두 번째, HBM을 뛰어넘을 수 있는 CX 기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차세대 기술인데 이게 HBM을 자, 과거 유물로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일단 중요한 건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자, 실적이 아무래도 좋아야 되겠죠. 이게 주가를 받칠 겁니다. 하방 경제성을 만들 거예요. 실적이 좋은 부분. 두 번째,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쳐져 있다. 주가 마이너스 요인. 세 번째,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다. 이 두 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자, AI 가속기,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 CXL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모양이. 월봉은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장기 추세는 이상이 없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 물량이 28%나 됩니다. 삼성생명과 국민연금. 두 번째, 외국인이 56% 듣고 있어요. 84%.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수급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의 매집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매집을 하느냐. 010-3158-8575. 자, 배너에 보시면요. 제 개인 번호 보이거든요. 이쪽으로 삼성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매집 전략이 담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얘네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단계 진행 중이고 2단계로 갈 겁니다. 3단계 가기 시작하면 주가 올라가고 4단계부터는 폭등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1단계 진행 중인데 슬슬 2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때쯤 사시면 돼요. 자, 전략자료 삼성 알려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인데 삼성전자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리는 방입니다. 무료 방이고요.
자,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무료방이고 자,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는데 매집 주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종목을 발굴해서 드릴 텐데 제가 과거에 드린 샘플이 있어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제가 2월 달쯤에 신호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릴 건데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드렸는지. 자, 알테오젠 2월 20일 날 88,000원 신약 이슈 발생했었죠. 2월 달에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드렸어요. 30만 원 넘었죠, 이거.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이렇게 매집주 방에서 제가 삼성전자도 문자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이 번호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가에서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카메라 해리스로 바뀌면서 박빙이라 그러긴 한데 살짝 앞섰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대세는 트럼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방산, 에너지, 금융, 제조 탑픽 5종목 이슈 정리 매매 타점 분석 다 해놨습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될 텐데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3158-8575 TT라 보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자죠.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번 필수 체크입니다. 이거는 대선은 11월이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TT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AI 섹터가 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너무 멀리 갔다. 삼성전자 실적 물론 좋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너무 멀리 갔었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변동성 커질 겁니다. 자, 삼성 아래 있었죠,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실시간 대응 해드립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1번 매집주방 알테오젠 샘플처럼 삼성전자 매수 신호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T 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입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이다? 외국인이 1단계로 진행하는 국면입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빠졌다고 막 사시면 안 됩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알러 보내시면 되고 실시간 대응방도 있다 그랬죠? 무료방이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되고요. 입장 링크 드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주방에서도 신호 드릴 텐데 알테오전 문자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그 또 다른 낙폭 큰 대형주들 좋은 종목들 제가 문자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됩니다. 시차를 두고서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요. 특히 5번은 필수 체크입니다. 자, 탑 대박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같은 국면에서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앞서갑니다. 시장이 실적이 나왔는데 좋긴 합니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반려견이 아차 싶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에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데 너무 많이 간 거죠. 돌아가서 일정 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는 나가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커집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 블랙엘 결함, 실적 고평가 이거 확인돼야 됩니다. 3, 4분기 실적. 삼성전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까지 대응 전략 자료로 대응하시고요.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요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처져 있다. 근데 얘네보다 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수요가. 자, 두 번째 HBM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 퀄테스트 통과하더라고 하더라도 남은 문제 수율 이게 퀘션 마커가 될 겁니다. 세 번째 AI 가속기 엔비디아 블랙엘의 결함에 치명적입니다. AMD와 삼성전자 라인이 내년부터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CXL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현실화되면요 생태계 만들어지면 HBM은 끝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된다 그랬죠. 자, 이 요인
네거티브 요인과 플러스 요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